2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은 물냉면 한 그릇을 13,000원에서 2,000원 올린 15,000원에 판매합니다. 봉피향 역시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외식비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9,962원이었던 서울 지역의 냉면 가격은 2013년 3월만 690원으로 만원 선을 넘기더니 2014년 3월만 1,538원으로 11,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서민 음식이 아니라 부자들이나 먹는 거고 요새는 냉동 인스턴트를 먹고 살아야 할 판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값이 안 오른 물품을 찾기 힘들어져 가정의 달이 두렵다는 푸념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외식이나 나들이, 선물 비용, 지난해와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오랜만에 아이들 손잡고 놀이동산을 가려고 해도 이용권 가격에 놀라게 됩니다. 지난달 기준 놀이동산 이용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놀이동산 이용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버랜드는 지난해 연간 이용권과 종일권 가격을 최대 15.4%까지 인상을 했고요. 롯데월드는 지난 2월 놀이기구를 빠르게 탑승할 수 있는 매직패스 5회권을 49,000원에서 54,000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제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16개 메뉴 가격을, 피자헛과 굽네치킨도 일부 메뉴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나들이 가서 머물 콘도나 호텔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8%, 4% 오르면서 나들이와 외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줄 선물만큼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장난감 가게를 찾아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표를 보고 집었다 놓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나 테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중고거래를 통해 새 상품을 정가보다 싸게 사려는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지나면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요. 고공행진 중인 외식 물가에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나 선물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사려고 해도 고물가에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는 요즘, 부부의 날과 성년의 날에 이어 5월 결혼식까지 몰리면서 얇아지는 지갑에 서민들의 걱정과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외식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이보다 높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오르며 전체 상승률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품목별로는 떡볶이가 5.9%로 가장 많이 뛰어올랐고 비빔밥과 김밥, 햄버거도 5%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도시락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오르는 등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9개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이처럼 외식 물가가 전체 평균을 웃도는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4.3%를 기록했던 외식 물가는 2월에는 3.8%, 3월 3.4% 등으로 둔화세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엔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데다 식료품 등 물가도 상승세라 이 같은 흐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식료품, 비주류 음료, 음식 숙박, 주택 수도 전기 연료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지난달 밀가루나 라면 등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6%로 석 달 연속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식자재인 설탕과 소금이 20% 가까이 오르며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특히 올해는 무섭게 오른 물가 때문에 5월이 가정이달이 아닌 가난이달이라는 자조적인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장난감 매장에 진열된 상품 가운데 어린이날 기간 10%에서 30% 할인이 적용된 60종의 평균 가격은 약 88,000원이었고 가장 비싼 상품은 207,900원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전후로 방문객이 늘어나는 유명 놀이공원의 종일 이용권은 어린이 기준 롯데월드 47,000원, 서울랜드 43,000원 등입니다. 동행하는 부모의 성인 입장료와 외식비 등을 고려하면 하루에 가족당 최소 20여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셈입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같이 하기만 해도 고물가를 절실히 실감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사인 가족 기준으로 국내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샐러드 바를 이용하려면 13만 4,800원이 드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5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도 최근 대표 메뉴 가격을 10.5% 올렸고 맥도날드 역시 1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피자헛은 2종 메뉴 가격을 약 3%씩 인상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 이어지는 어버이날을 앞둔 심정도 비슷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삼겹살 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3.4% 오른 19,981원이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가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자동차도 역대 최대액을 경신하면서 7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기관인 OECD는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올해 1분기 소비는 1년 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PF 리스크 등이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출과 금리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올해 수출은 소비를 0.3%포인트, 투자는 0.7%포인트 증가시키지만 금리는 소비를 0.4%포인트, 투자를 1.4%포인트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출보다 누적된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DI는 하반기에 금리를 내려도 내수 회복은 내년에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24년도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시점을 예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며 국내 1분기 깜짝 성장률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달라진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국제 유가 변동성과 일부 과일값 상승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2%대 물가를 조기에 안착시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금리 인하 여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 앞서 해주셨는데 그 TF도 꾸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떻게 또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역시 이것도 전통적인 이제 경제부처 이외에 사회부처 그리고 과학기술부처까지 모두를 통괄해서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따라서 수급 구조, 그 다음에 경쟁과 관련된 구조, 그 다음에 저장 유통과 관련된 구조들에 있어서 구조 개선을 통해서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또한 특정 품목들이 급등하는 그러한 변동성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국민의 체감은 해도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이게 오히려 물가 압박으로 작용해서 튀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던데 이런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특히 개별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민생물가 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이 민생물가 TF에서는 물가의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도가 높거나 또는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 방안을 하되 이 대응 방안들이 개별 가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용 구조, 유통 구조, 해외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파급 경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것이 구조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납품 단가나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에 대한 세금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계속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금, 물가 대책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좀 살림살이 나아졌다 이렇게 느끼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이제 2%대 물가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개별 품목들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물가 자체가 워낙 전반적으로 높은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여기까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또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서 불법 공매도 금지라든가 또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조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효과 그리고 또 금투세 현재로서는 시행될 가능성 큰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일반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세 폐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입법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전반적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화 노력에 보다 총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